대한민국이 전자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레이더 전파가 하늘을 찢고 전파 스펙트럼에 지배권을 두고 국가 간 숨막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전장의 중심에 한국이 만든 은밀한 방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람에 탑재될 통합전자전 시스템입니다. 통합전자전 시스템이라고 하면 단순히 생존성을 높이는 방어용 장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는 적의 전자장비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밀 유도 무기를 무력화하며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는 주도권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일부 군사 초강대국만이 손에 넣을 수 있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LRG-X1이 주도한 이 전자전 시스템은 그 기술의 정수를 한국이 완전히 자체 개발했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습니다. 0.4초 이상 표적 레이더를 블라인드 상태로 고정시키는 간섭 능력과 통계 상단 3초의 교란으로 적 미사일 유도 루프를 탈선시키는 위력, 그리고 기체 내 완전 내장형 ECM 통합은 현재 미국의 EA-18G 그라울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KF-21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KDDX 구축함, 무인 편대 드론, 그리고 차세대 정찰 플랫폼까지 확장될 이 기술은 대한민국 국방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MIL STD 153이 아닌 국산군용 이더넷 K넷을 채택한 점은 데이터 지연을 47% 줄이며 ITAR 규제를 벗어나 한국 독자 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즉, 미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한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경쟁에서 이런 자율성은 압도적인 장점입니다. KF-21은 이제 단순히 4.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 우위를 쥔 완전한 전자전 플랫폼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총칼이 아닌 전파의 전투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는 전자적 흔적을 무기로 승패가 갈리는 시대입니다. 그 전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기술, 그것이 바로 한국형 ECM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형 ECM 기술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 통합전자전체계의 기술적 핵심은 단연 디지털 RF 메모리와 초광대역 간섭 합성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의 전자파를 복사해서 되쏘되 위치, 위상, 진폭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레이더의 가짜 목표물 수십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환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ALQ-214, 러시아의 키비니엠도 사용하는 고난도 ECM 기법인데요. 한국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다중색인 스페클러 모드라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술은 상용화되지 않은 GAN 전력 증폭기를 극저온 조건에서 가동시켜 주파수를 랜덤하게 튕겨내는 방식입니다. 즉, 러시아 S400 계열의 L밴드 탐지 레이더조차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 ADD의 내부 보고서에 기재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3년 12월 이 결과를 비공개 TPS KF-21EW038 보고서에 기록했고 단 몇몇 국회 국방위원만이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통합된 편대형 공진회로 NRGLE 기술은 또 하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세라믹 다층 기판에 마이크로링을 원형으로 적층해 공진 손실을 0.7dB로 억제하고 560W급 출력을 유지합니다. 이 기술은 전파 출력과 대역폭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15dB급 지향성 증폭을 통해 적 전파망을 정조준 교란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ECM이 아닌 전자공격의 핵심 무기 체계로 격상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 전자전 체계의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전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초고속 전송 버스인 K넷의 채택입니다. MIL STD 1553보다 무려 데이터 지연이 47% 감소했고 이로 인해 전투기 내 센서 데이터와 ECM 신호 처리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은 미 정부의 ITAR 규제도 전혀 받지 않는 완전한 독자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제 전자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절대적인 무기가 됩니다. 말레이시아,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런 기술 독립성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KF-21은 이제 더 이상 4.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전자전 플랫폼의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LRG-X1이 주도하는 이 전자전 체계는 구축함 KDDX, 무인기 멈티, 차세대 정찰기 AEW 플랫폼에도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플러그인 방식으로 다른 무기 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까지 갖췄습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이 한국형 그라울러 사업 제안서에 KF-21ECM 모듈을 공통 플랫폼 부품으로 명시한 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실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적 장거리 셈 지역을 KF-21 2대가 돌파하여 표적 지역에 30초간 머물며 스마트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때 KF-21은 ECM을 통해 셈의 주 레이더를 완전히 블라인드 처리하여 뒤따르는 공격기 편대가 적에 대응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이 교란 작전은 3초 이상 지속되면 미사일 유도 루프가 완전히 붕괴되므로 적 방공망은 사실상 눈먼 상태로 전락합니다. 게다가 이 전자전 체계는 양자 레이더 출현에 대비한 대응 알고리즘도 탑재 중입니다. 고전압 펄스를 이용한 반송파 과부하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이미 사천 비행 시험 센터에서 실시됐고 향후 등장할 신형 레이더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이 그냥 쉽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비장한 개발 비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10월 경남 사천 새벽 3시에 무음 시험장에서 한국형 ECM은 처음 탄생하게 됐습니다. 처음 개발진들이 한국형 ECM을 처음 개발할 때 전자전 안테나 패턴의 오차가 계속 허용 범위를 벗어나자 개발진은 실험동 천장을 직접 해체하고 수동형 흡수체를 천장에 수작업으로 부착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미전파법 위반 논란이 걱정돼 방음 패널까지 덧붙이고 무소음 전동 드릴을 사용하며 3시간 넘게 장착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업 이후 다시 실시한 테스트에서 무려 안테나 이득이 1.2dB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늘날 GAM 모듈의 최적 배치 기준 안으로 채택됐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또 KF-21 통합전자전 시스템이 갖는 군사전략적 가치와 국제정세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 그리고 향후 기술 발전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합전자전 시스템은 대한민국 공군이 전통적인 기동전에서 정보 지배전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입니다. 이 무기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기술의 독립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국제무기 시장에서 독자 전자전 체계를 가진 플랫폼을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는 상징입니다. 전자전 시스템, 특히 ECM은 단순히 무선 전파만 다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기술은 레이더 파형 분석, 실시간 주파수 복제, 전자기파 위상 조작, 고출력 전파 증폭, 디지털 신호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 패턴 학습까지 포함하는 초복합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파, 물리학 신호 처리 공학이 완전히 융합돼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ECM 독자 개발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ECM은 단순한 재민기기가 아니라 적의 센서를 무력화하는 전장 우위의 도구입니다. 때문에 실전에서 적 레이더를 상대하면서 수집된 적외선 전자파, 레이더 파형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축적하고 시뮬레이션할 AI 기반 신호 라이브러리가 있어야만 교란 알고리즘이 의미를 갖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 발열 관리와 회로 손실 최소화입니다. 고출력 전자파를 순간적으로 방사하기 위해선 수백 와트급 증폭기가 필요하고, 이를 탑재한 기체는 열폭발과 회로 손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화갈륨 기반 반도체, 다층 세라믹 공진회로, 초고속 DSP 칩 같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부품을 생산할 제조 기반 자체가 부족해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게다가 ECM은 무기 수출 통제 레벨이 매우 높은 기술입니다. 미국은 ECM을 핵무기 다음급의 전략자산으로 분류하며 동맹국에도 완전한 기술 이전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ECM은 돈만 있다고 개발할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라 국방과학기술의 정점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무기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KF-21 통합전자전체계 독자 개발은 세계 군사사에 있어 충격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EA-18G, 러시아의 수호이-34, 중국의 젠16D와 같은 전자전 특화기의 경쟁 구도에 KF-21이 당당히 진입하는 순간을 뜻합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전투기항 기체에만 종속되지 않습니다. 구축함, 드론, 정찰기, 심지어 자주대공포까지 이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KDDX 구축함과 멈티 드론, 그리고 육군의 차륜형 자주대공포인 BO2에도 이 기술이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하나의 기술이 대한민국의 육해공 3군 전력의 시너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로 확장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통합전자전체계가 들어간 KF-21 블록 1 플러스의 수출 가격은 약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 플랫폼, 통합 네트워크, 독립운용권이라는 세트입니다. 이 점에서 수입국들은 타국 플랫폼에서 느낄 수 없는 운용 자율성과 통합 운용성을 동시에 얻게 되는 셈입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 시 동일 모듈을 추가 옵션으로 넣은 것도 이런 기술적 유기성을 염두에 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KF-21의 이 전자전 체계는 미래 전장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우선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ECM 2.0 체계는 AI 기반 전파 패턴 학습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6세대기에 들어갈 적응형 전자전 기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KF-21은 단순한 4.5세대기를 넘어 5세대 플러스에서 6세대기로 넘어가는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6년 체계 개발 종결 보고서가 승인되면 KF-21 전자전 체계는 공식적으로 전력화됩니다. 이때부터 한국 공군은 실질적인 전자전 작전을 자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즉, 한국은 전자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8일 중국 전자전기 대응 영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자전 공격이 첨단화된 군사기술을 막아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공격을 활용하여 서로의 유도미사일이나 드론을 무력화시키고 통신망을 교란하여 교전의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전 공격은 전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투기 역시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받게 되면 레이더가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미사일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항법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의 위치 파악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전 공격은 전투기를 견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전투기가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각종 전자전 공격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전자전 능력은 현대 공중전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에서 이러한 전자전 공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애초부터 전자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군용 항공기인 만큼 전자전기는 아군의 전투기 편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 적의 전투기와 방공미사일 레이더를 교란하고 우군기를 위협하는 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제압합니다. 반대로 적 편대에 강력한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우리 한국에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미국의 EA-18G 그라울러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젠15D 전자전기를 개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젠15D를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22년부터 중국의 항공모함 등에서는 이미 젠15D로 추정되는 기체가 여러 번 포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요소에 따르면 중국의 젠15D는 통상적으로 전투기의 기수 부분에 위치한 IRST 센서가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대신 전자전 장비가 장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젠15D 이외에도 단연간 각종 전자전기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에서도 젠15D와 같은 전자전기의 등장은 중국의 전자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를 젠15D의 맞상대로 선언했지만 중국과 지척에 위치한 한국에도 이러한 전자전기 전력은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매년 중국의 전투기들이 카디즈를 침입하는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젠15D를 출격시킨다면 카디즈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강력한 전자전기
전자전기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F-21도 강력한 전자전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도 저희 꺼리튜브에서 KF-21의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을 몇 차례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최신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KF-21 블록2의 전자전 성능이 매우 높아질 것이란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사실이지만 KF-21은 이미 블록1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우수한 전자전 성능을 보유한 기체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미국산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개발된 포드형 전자전 장비를 소형화하여 KF-21부터는 전투기 내부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으며 그만큼 KF-21은 동급 전투기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KF-21이 블록2로 넘어가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보유하도록 개량될 예정인데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갖춘 다수의 KF-21 블록2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전자전기를 함께 편제하여 적성국의 전투기와 방공망이 가진 레이더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작전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전자전기 개발을 위해 무려 1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LIG 넥스1이 제작하고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은 카이가 주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전자전기가 제작되며 KF-21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는 4대가 제작될 전망인데요. 이 밖에도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하여 전자전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나 통신을 교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무력화하는 ECM 기술과 적의 신호를 탐지하고 분석하여 전자 신호를 수집하는 ESM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ECM과 ESM을 에이사 레이더에 적용하면 에이사 레이더는 단순히 적을 추적하는 레이더를 넘어 적에 대한 일정 성능 이상의 전자전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각각의 송수신 모듈이 개별적으로 전파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때 특정 대역에서 신호를 집중적으로 방출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적의 레이더 신호의 간섭을 일으켜 효과적인 전자전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자전 공격을 위해서는 ECM과 ESM 기술이 있어야만 하는데 한국은 KF-21 블록2부터는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공군의 전자전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국산 전투기의 전자전 성능을 향상하고 별도의 전자전기를 추가로 생산함으로써 적성국을 압도하는 전투기 편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욱이 KF-21 블록2는 제한적이었던 공대지 임무를 개선하고 공대함 공격까지 가능한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로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에 젠15D를 편제하여 한국의 영공과 영해를 위협한다면 한국은 KF-21 편대를 출격시켜 강력한 전자전 공격을 바탕으로 중국의 젠15D와 함재기를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대함 임무까지 갖춘 KF-21은 곧바로 중국의 항공모함과 전단을 상대로 각종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한국의 영해까지 수호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KF-21을 기반으로 전자전 역량을 보강한다면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진행 중인 블록2 성능 개량과 전자전기 개발 계획이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인데요. KF-21은 초기 계획에서 블록1 기체만 40대를 생산하여 실전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기관의 반대로 인해 생산 대수가 변경되고 일정의 차질을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블록2 단계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만약 KF-21 블록2와 전자전기 모델이 제때 생산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발생할 작전 공백은 한국을 위협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자국의 영공과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EA-18G 그라울러에 이어 F-15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량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중국은 젠15D 이외에도 젠16D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전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역시 유로파이터를 개량한 유로파이터 EK를 통해 전자전기를 보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강력한 전자전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 안보를 위해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KF-21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 개발에 성공하고 적성국에 맞설 수 있는 전자전 역량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